메르스가 주춤하면서 자가격리에서 풀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마을이 통째로 격리된 순창 장덕마을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메르스 때문에 휴업한 모든 학교들이 정상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는데도 전북 정치권은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데다 대응도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사 현장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이 반년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확산이 주춤하면서 자가격리에서 풀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30명의 격리가 풀렸고 오늘 밤에는 마을이 통째로 격리된 순창 장덕마을이 격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자가격리된 뒤 잠복기 14일 동안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주민들이 잇따라 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제 우석병원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95명은 무사히 잠복기를 넘겨 바깥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병원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은 지난 15일 92명이 해제된 데 이어 추가로 43명이 격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적재적소에서 격리도 해주고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와서 이제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나 또는 저희 직원들까지도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전체를 격리시켜 큰 불편을 겪은 순창 장덕마을 주민들은 오늘 밤 12시부터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내일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 12명의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김제에서 접촉한 환자들은 내일 밤과 21일 밤에 잇따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추가 감염을 우려해 이들을 최대 7일 동안 자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좀 조치를 같이 하십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발열 여부를 계속 체크한다.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삼성 서울병원 등의 접촉자가 줄어들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을 거친 의심 환자들은 지난 15일 6명, 16일 10명, 17일 66명으로 늘고 있어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로 판명되면 다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전라북도는 서울 삼성병원이나 대전 건양대병원 등을 거친 시민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나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전북에 내려와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시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삼성 서울병원이나 대전 건양대병원을 거친 의심 환자를 자치단체별로 통보하지 않아 시군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지만 일선 시군의 일손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대전 건양대병원 등을 거친 자가격리자를 전산망에서 찾기 쉽게 분류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휴업한 전북의 모든 학교가 정상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했고 학교 측은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이 천연 재료를 이용해 손 세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반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직접 뿌려주고 메르스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휴업에서 복귀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이들 등교는 시켰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손세정제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하자 하는 의미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메르스로 휴업에 들어간 전북의 각급 학교가 모두 정상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 첫 휴업에 들어간 지 13일 만입니다. 순창에 이어 김제, 전주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때 122개 학교가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 조정 기준인 15일을 초과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중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방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수와 그다음에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통합 일수를 적용하는 초등학교는 방학 단축이나 현장 학습 조정, 토요일 수업 등의 다양한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진정 국면 속에 모든 학교가 정상 수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내 학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자치단체가 메르스 여파로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확산을 무료해 이달 초 익산 테니스 대회 등을 비롯한 60여 개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지만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사를 하더라도 메르스 여파 때문에 시민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며 행사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남 관할 공공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전북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분리 계획을 뒤늦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창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발주한 국토관리청 분리 용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용역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분리 움직임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응도 소극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항의는 2주일이 지난 16일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강동원 의원이 익산국토청 분리계획을 따졌습니다. 다음 날 김윤덕 의원은 아무 결정권이 없는 익산국토청을 찾아 뒷부치기식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전북에 있는 유일한 호남 관할 공공기관이 쪼개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11명이 모여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운동이라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해야 했지만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소속된 새정치연합 전북도당도 강력한 반대 활동은커녕 제대로 된 활동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전북 정치권이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불거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운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는 사이 익산국토청 분리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인 의견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드맵 짜서 의견 수렴 듣고 이제 잘 발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전북도민은 또다시 광주 전남에 호남 관할 공공기관을 내주는 상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올해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7개 영역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특색사업 영역에서만 우수교육청에 포함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단 하나도 우수교육청에 들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어서 전북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체 공사 현장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이 6달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급 보증제도마저 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더 큽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새만금의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 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체와 근로자들이 6달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대표가 행방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만 7억 원가량으로 근로자들은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에서 빼서 또 돈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메꿔 놓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체불이 된다고 하면 계속 뭐 빚을 지고 사는 수밖에 없죠. 체불을 대비해 법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이마저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제를 실시할 수 없는 부실한 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그 피해를 장비, 자재 대여 업체들이 떠안고 있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기업인 시공사는 지난해 협력업체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해물 거래법상으로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에 없다 하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겁니다. 대기업체 공사 현장이라 믿고 뛰어든 영세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군산 사만금 철탑 반대 주민들이 9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군산 사만금 철탑 반대 주민들은 한 해 가장 바쁜 농사철에 사만금 철탑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한전 측이 받아들여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사만금 철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농번기 철탑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군산시 현관에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 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북대 대학로 상인 320명이 상인회를 결성해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등 5곳의 상점가가 상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가 만들어진 상점가는 주차장 조성과 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의 두 선수가 한중일 국제대회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부안 출신 김창훈이 세계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실업 2년차와 1년차인 하이트진로 역도팀 문민희와 이주희. 두 선수가 한중일 국제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인상과 용상, 합계 모두 1위를 차지해 차세대 기대주로 앞으로 이어질 각종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체전 때도 이렇게 3관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배 언니랑 똑같이 3관왕 하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출신 김창훈 아마 6단이 세계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8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김창훈은 내년에는 프로기사 입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1월 입단대 잘 준비해서 나가서 꼭 입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 같은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국 고교축구 호남권역 전기리그에서 전주공고와 군산 제1고, 고창북고가 왕주왕전에 올랐습니다. 이 세 학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북에서 1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K리그 올스타전이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과 슈틸리케 국가대표 감독 간의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올스타전에 나서는 선수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인터넷을 통해 팬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내일 무주 태권도원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4개 지역을 순회합니다. 성화 봉손길에는 전북도민 1,184명이 참여하며 성화가 도착한 지역에서는 성화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다음 달 3일 개막하며 전북에서는 정읍과 고창 3개 경기장에서 축구와 핸드볼 경기가 열립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북 8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장구균이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피서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해수욕장의 수질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창 종합병원이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고창 종합병원을 서남권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종합병원은 평상시에는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을 담당하고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고 현장에서 방사선 의료반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캐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저가 탄소섬유 개발에 나섭니다. 캐스트 전북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0년까지 의류용 아크릴 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 탄소섬유 개발 연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트 전북분원이 제조 원가를 낮춘 저가 탄소섬유를 개발하면 전북이 국내외 탄소섬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도입합니다. 전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되거나 뿌려지는 벽보와 전단지 등을 시민들이 걷어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보상금 규모와 지급 범위 등을 마련해 연말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투자하라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종교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조 원을 세탁하는 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모 씨에게 5,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1.3도, 전주 31.1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밤에는 남원과 무주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고 오후 늦게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전부터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24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과 모레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와 SBS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마을 도랑 31개를 되살리는 도랑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은 물순환 생태계 최상류인 도랑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SBS는 매주 금요일 오후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랑 살리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른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연초에 반짝 금연 열풍으로 줄었던 판매량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올해 담배세는 지난해보다 3조 원 넘게 더 거칠 걸로 예상됩니다. 최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3355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 이 가운데는 담배값이 올라 끊었다가 다시 피는 흡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달 정도? 한 3월부터 이제 다시. 네. 지금은 옛날 상태로 돌아. 전혀 이제는 그 가격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졌어요. 담배 판매량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짝 금연 열풍으로 1월 절반 가까이 줄었던 판매량은 2월부터 늘기 시작해 5월에는 지난해의 80% 선까지 회복됐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 거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2005년의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담배 소비량이 사실 2007년, 2005년, 2008년 들어서면서는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과정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올해 5월까지 담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 원 더 거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담배세는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더 거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은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되고 실내 전면 금연과 담배 광고 금지 같은 금연 정책들은 아직도 논의 단계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